일단 이제 그 문해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어떤 문해력의 정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제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것만 문해력인지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그 강의를 들어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돌려보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좀 그런 경우까지 좀 포괄하는 좀 넓은 의미에서의 문해력인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문해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해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바다별 선생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실제로 보면 아이들이 글자는 알지만 글의 뜻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아침에 오늘 신문을 읽어요. 신문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봤더니 그 뭐 정치면에 뭐라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모르면 문해력이 없는 거고 알면 문해력이 있는 거죠. 근데 약을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약에 주의사항이 써 있어요. 근데 글자는 아는데 이 주의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그러면 약을 잘못 먹을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의사소통에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사족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듣는 사람이 다리가 4개라고? 그게 왜 여기 그런 말이 왜 들어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의사소통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의사소통을 갖는 것이 이제 문해력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그 초등학교 1, 2학년 책은 읽을 수가 있는데 또 대화가 아주 쉬운 수준에선 되는데 생활 회화는 되는데 뭐 고급 강연이나 아니면 토론을 못 들어요. 그러면 이제 문해력이 낮은 거라고 얘기하겠죠. 결국은 독해력보다 더 높은 수준이 문해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령기 아동의 엄마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많이 시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초등학교 엄마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고, 예, 이제 뭐 입시라는 거를 보고 들어오셨으면 이제 중등, 예, 엄마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그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엄마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뭐 교과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문해력을 이제 우리 학령기 아이들이 이제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가장 많이 이제 중점을 두어야 되는 활동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떤 입시 전문가분들은 또 뭐 교과서를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교재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집 사가지고 문제집을 풀리느라 이제 독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예,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다양한 책을 이제 읽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뭐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책 보니까 이제 발췌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그 발췌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교과서 학습 요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책의 원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포함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홍길동이라는 만화 영화를 봤어요. 홍길동 만화를 그리신 분은 신동호 화백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홍길동이 무술 연습을 해요. 그 만화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홍길동 소설에 나오는, 원래 원본 소설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홍길동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운도사한테 갔어요. 백운도사가 어느 날 옥수수 하나를 심고 요거를 뛰어넘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하나를 막 뛰어넘습니다. 계속해서 뛰어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옥수수가 허리까지 자라고, 어느 날 보니까 옥수수가 머리까지 자라고, 어느 날 보니까 옥수수가 한 길 반만큼 자랐는데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뛰어넘었으니까 얘가 자라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자라고 있는데 뛰어넘는 것도 그렇게 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길 정도 되는 옥수수를 슉 뛰어넘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문해력이라는 것이 그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글을 보고 그것이 무슨 뜻이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문해력이 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 책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 동안 12년 공부 중에 1, 2학년을 빼고 3학년부터 3학년이면 10살이죠. 10년 동안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국어 교과서든 뭐 국어가 아니든 계속해서 교과서 안에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봐라 하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컨대 3학년 때는 책에 나오는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글이 대개 무슨 내용일까 하고 예측하고 내용을 읽어봐라 이렇게 돼 있고 4학년 책에는 책의 제목과 목차를 보고 내용을 예상하고 그리고 읽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4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책을 고를 때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고 그리고 내용이 뭘까 하고 생각하고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 되면 또 비판적으로 읽자, 뭐 작자의 생각이 옳으냐, 뭐 필자의 생각 말고 네 생각은 어떠냐,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계에 맞춰가지고 교과서에서 책을 읽는 방식, 그러니까 책을 고르는 법, 책을 읽는 법, 그 다음에 독후 활동하는 법,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배도록 계속해서 하면 되는데, 아,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거기까지만 하고 실제로 몸에 익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늘죠. 그러니까 뭐 발췌독이 좋으냐, 정독이 좋으냐, 다독이 좋으냐 이 얘기도 이미 초등학교 때 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그것을 스스로 체험해 가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하는 걸 잘 따라가라가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은 출판사와의 이 검토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썼거든요. 이제 교과서 저자죠. 그 다음에 논술 교과서, 지금 현행 논술 교과서도 제가 제 이름으로 써 있는 게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교과서 저자인데, 교과서에다가 무슨 글을 하나 썼어요. 뭐 교과서가 그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에 대해서 학습 활동이 있잖아요. 근데 텍스트를 썼는데 이 텍스트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썼어요. 1학년 교과서 쓰고 다음에는 2학년 교과서 쓰고 그 다음에 3학년 교과서 쓰고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다가 무슨 글을 하나 써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 활동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서 이런 건 고등학생이나 알지 중학생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논술 교과서에다가도 무슨 텍스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해보자 그랬더니 야 이거는 논술고사를 볼 우리 반에서 1, 2등만 알고 나머지 25명 중에 23명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쉬워요. 그러니까 그 학년의 중간 수준의 학생들이면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잘 읽는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혼자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세계로 찾아가 본다. 호기심을 가지고 더 뭐 없어? 더 깊이 있는 거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뭐냐면 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애는 지금 이제 뭐 덧셈 좀 하면 되거든. 덧셈 뺄셈. 근데 곱셈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곱셈을 시켜봐야지. 근데 사실 곱셈은 2학년 말쯤 나와요. 그러니까 2학년 말에 나오는 곱셈을 1학년 때 가르치면 훨씬 더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에게도 책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에 이런 책을 읽히면 훨씬 더 아이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데 과식은 최악의 마련이다. 그렇습니다. 단계를 읽어야 되는데 과식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공부가 뭐니에 나왔던 어떤 학생들처럼 아주 손을 떼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아이고. 더 이상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옛날에는요, 뭐 15살에 박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존경받고, 야, 제가 앞으로 크게 뭘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대학원에도 졸업을 안 해요. 무슨 유학연수를 간다, 뭐 유학을 갔다 와서 뭐 딴짓을 한다 그러면서 졸업을 안 하려고 하는 세상에 선행학습하면 뭐하냐고. 왜 그런가.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한테 양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네, 양이요. 네. 양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게 다독이 중요한 거죠. 나 많이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뭐 참고서도 이렇게 분철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두꺼우면 아이가 질린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어 그러면 되는데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사전을 찾아가면서 책 읽기라는 단원이 있어요. 사전 찾아가면서 책 읽기라는 단원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야 한다. 어휘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독이라는 것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다 이해가 돼야지 다독이잖아요. 글자만 읽어가고 그 글의 그렇죠. 내용이 뭔지 모르면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대충 읽어가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었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대충 읽기. 대충 많이 읽기. 대충 읽기. 대충 많이 읽기라는 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 책이라면 되게 아이들은 또 책도 많이 사주잖아요. 그럼 이제 스티커 견출지하고 연필을 들고 모르는 어휘들을 이렇게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찾는 방법이 좀 좋겠죠. 왜냐하면 글을 읽어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단어 나왔는데 사전 찾다 보면은 맥락이 끊어지잖아요. 영어랑 똑같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 이렇게 체크해놓고 하면 옆에다가 쓰고.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 사전들은 그 단어만 딱 검색하면 나오니까 종이 사전이 좋다. 왜냐하면 종이로 된 사전은 이렇게 찾다 보면 다른 단어들도 보게 되거든요. 종이 사전을 봤을 때 선생님 근데 뭐 변방 지역은 위험해서 살기 힘들다. 이렇게 있으면 변방이 뭐지? 하고 찾아보면 그 옆에 뭐 변발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같은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간식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주식뿐만이 아니고. 네. 종이 사전을 한 권씩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 지난 6월 달에 수능 모의고사를 봐요. 2번 보는데 1년에 9월, 9월. 6월 모의고사 때 금년도 6월 모의고사라는 게 지금 아직도 6월이에요. 이달 초죠. 이달 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그 모의고사 제시문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1번 문제. 모의고사 1번 문제. 1번 앞에 있는 텍스트.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다.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가 정독입니다. 그죠? 그것은 지식을 습득하고 비판적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있는 거야. 글 목차와 내용을 대충 훑어보고 글의 내용을 예상해봐.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그다음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대충 읽어서가 다도구의 방식으로 쓱 읽는 건데 이걸 가지고 보고 예상을 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는다. 이게 학문하는 사람의 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글이 이제 능동적인 읽기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언제 배웠냐?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다니까? 4학년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이 초등학교 4학년에 이미 나와 있다. 나오는 말을 하신 거죠? 조금 더 어렵게 네. 만든 거죠. 조금 더 어휘만. 어렵게. 네. 네. 어휘만.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별이라는 단어를 알면 고른다고 골라읽기 발췌도 그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뭐 다독이고 정독이고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실천하냐 하는 문제는 교과서에 있다.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익힌 다음에는 홍길동이 이 옥수수 때 뛰어넘듯이 그렇게 늘 실천을 해서 몸에 배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학교 도움을 일단 우선 받으세요. 학교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습 발전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 뭐 학원에 가서 할지 아니면 뭐 과외를 할지 뭐 그런 것들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엄마가 가르칠지. 근데 실제로 그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진도에 있는 내용을 잘 익히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몸에 잘 배게 하면 그게 최고다. 이렇게. 근데 학습 발전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과거로 돌아가야죠. 미래로 가지면 어떡하죠? 너무 열심히 많이 나가지 마세요. 학습 결손이 없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뭐 예컨대 저는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했지만 서울대 온 학생들은 평범하지 않은 학생들인가요? 되게 평범해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교과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교과서를 아이들이 이제 평소에 너무 앞서 나가지 않고 평소에 배우는 교과서를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있겠네요, 선생님. 예. 앞으로 향후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네. 사전 찾아가면서 글 읽기라는 걸 배웠으면 그 3월 달에만, 4학년 1학기 3월 달에만 사전을 찾지 말고 30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계속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어야죠. 네. 평생. 네. 어른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도 막 찾아보거든요. 모르는 말 나오면. 네. 맞습니다. 해야 되죠. 그래서 몸에 배는 그게 습관이 중요하다. 사전에 있는 말인지 아닌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평소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입시에 성공할까요? 이렇게 뭐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지, 한번 선생님 생각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공부어머니에서 장진영 변호사의 둘째 아들이 장원희라는 학생인데, 이 장원희가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게임 스트리머. 게임 스트리머가 되고 싶어서 게임 학원을 다녀요. 이제 그 변호사 교수 부부가 아이를 공부를 접고 그 게임 학원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잖아요. 파격이네요. 조회수가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적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아이가 게임 스트리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그 대도서관에 메시지를 줬어요. 게임계 이거 지존. 어머니들이 대도서관 아시나 모르겠네. 유명하니까 아시겠죠. 대도서관은 저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게임의 지존 유튜버.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네가 게임 스트리머가 됐을 때 아무도 안 본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해라. 너의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재밌게 버무려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지 남들이 그렇구나 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겠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이 뭐 배우가 되고 싶어요. 탤런트가 되고 싶은 거예요. 탤런트가 되고 싶은 그 학생도 그 조언이 이거죠. 네가 탤런트가 되고 싶으면 당연히 대본을 볼 텐데 대본을 빠른 속도로 읽고 너와 상대방의 그 성격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연기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연기가 영어로 돼 있으면 영어로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물리학이다.
혹은 뭐 아니면 그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과학을 이해해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 연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야. 이런 조언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공부원에서도. 아, 그러니까 입시라는 것이 대학을 나와서 학생이 앞으로 자기 살아갈 길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뭐 사회적 네, 네. 성공을 뭐 얘기할 수 있죠. 네. 어쨌든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렇죠. 행복해지는 길에 들어서는 데는 반드시 레드 카펫이 깔려 있다. 그 레드 카펫이 뭐냐면 책이다. 과거의 지식. 책을 못 읽으면 성공하기 쉽지가 않아요. 오래 안 간다. 독서력이 없으면 오래 안 간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 이 성공하는 것이 뭐 인생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늘 책을 손에 들고 빠르게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영상은 어떠냐? 영상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네. 책 읽는 속도가 늘게 되면 200쪽 되는 책을 되게 한두 시간이나 되거든요. 쭉 넘기면서 보고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메모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자기가 알아서 정독과 발췌독을 섞어가면서 하는 거죠. 다독, 정독, 발췌독을 섞어. 근데 그걸 영상으로 보게 되면 아마 10부작은 만들 거예요. 2시간짜리로.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네. 일단은 활자의 아이들이 좀 너무 활자와 좀 거리가 먼 세대잖아요, 최근에 아이들이. 네. 그래서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일단 아이들이 이제 글자로 된 어떤 문서라든지 책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 어떤 뭐 꿈을 가지고 있든 그 꿈과 관련한 책에 대한 어떤 지식을 흡수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일단 활자화된 문서를 천천히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래서 영상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예, 휘발성으로. 그래서 좀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책은 좀 친구로 만들게 해주는 것은 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책을 안 읽는 아이들은 일단 만화책을 읽혀라, 권수를 늘려라, 그 다음에 만화가 빠진 읽어간다, 뭐 이런 이제 방법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아직도 5학년 때 만화책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만화책 안 보는 애하고 친구를 사귀게 해라. 그러면 아이가 쟤는 그림 없는 책 읽는구나, 따라가게 된다.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책을 손에 안 잡으려고 하는 아이는 그 아이에게 영향력 있는 분, 엄마가 책 읽어 그럼 잘 들려요. 엄마가 책 읽어 그러지 말고 대노도관에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모니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네네. 좋아하는 선생님, 뭐 좋아하는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 좋아하는 친척, 뭐 이렇게 선배들, 뭐 어쨌든 누구든 삼촌, 이모, 고모, 뭐 누구든 간에 아이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아이가 좋아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예, 엄마가 하면은 안 듣지만, 다른 분이 해주시면은 듣기 때문에, 정말 그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가면 많이 느끼거든요. 아빠가 하면 더 안 들어요. 네. 근데 정말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뭔가 교육에 신경 쓰는 것만큼이나 저는 이렇게 그게 어떤 분이건 멘토를 찾아주시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좀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려는 노력, 그것까지가 아이들의 교육, 우리가 신경 쓰는 그 모든 활동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께서 또 그런 역할 계속 해주십시오. 네, 방송에도 많이 출연해주시고. 뭐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이렇게 넘어가는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가 언제냐면 사춘기가 올 무렵쯤 되면 아이들이 책을 손에 놓고
그 게임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흥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도 이제 게임보다 그 어떻게 하면 책 쪽으로 이렇게 좀 더 기울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인 거죠.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컨대 그 아이가 보통 아이라면 9시에 수업이 시작한다. 그러면 8시 50분까지는 수업 뭔가 하던 일을 멈추고 수업으로 들어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임을 8시 반 시작해가지고 50분까지만 하면 저절로 끊을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 있는 아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일이 끝날 때 저녁에 집에 왔는데 6시에 밥을 먹는다 가족이. 그러면 밥 먹기 전에 6시 반서부터 게임을 시작하면 많이 해야 30분 안에 와서 밥 먹어야 되거든요. 밥 먹고서 게임하러 들어가면 잘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게임으로 시작하면 마칠 때 게임으로 그 마치는 것이 괜찮다인 거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뭐 이렇게 폰이거나 아니면 컴퓨터잖아요. 폰이랑 컴퓨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다 둬라. 볼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아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그 방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공개된 데서 하는 것이 좋다. 그 에스더님께서 질문 하나 하셔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질문을 안 받았네요. 질문 하나만 받고 갈까요, 선생님? 책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스스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비문학은 거의 안 읽어요. 이런 독서 편식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비문학 읽을 때가 되면 읽죠. 때가 되면 읽는다. 네, 대학생이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시간 내서 책을 읽는데 비문학을 거의 안 읽고 문학 작품만 읽는다는 것이 중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도 이래도 관계없어요.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 위주로 읽어도 좋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수량이라는 게 많지가 않은 시절이라서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일단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던 건 그 나름대로 속도를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상상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읽는데 예컨대 이 사건이 뭘까? 이 주인공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극 볼 때 보면 저거 내 얘기야, 저거 내 얘기야 이렇게 하고 보면 공감하면서 공감을 하고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거는 있는 스토리인 거고 내가 저 주인공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 주인공이 저렇게 갔을 때 이 뭐 삶이라는 건 왜 저렇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드라마를 보면 재미가 없죠. 문학 작품도 재미가 없는 방식으로 읽으면 의미가 있다. 근데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스토리가 빠른 속도로 쫙 넘어가면 만화책처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읽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 문학 작품을 중학교 때까지 많이 읽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편독이라도 책만 읽으면은 큰 걱정은 안 해도 될지에 대한 질문들. 왜냐면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 논픽션만 읽어요. 어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물도감 이런 것만 읽어요. 이런 아이들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아이가 어떤 특정한 때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아이들도 있어요. 책을 여러 번 읽는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같은 영화를 매일 그것만 보는 애도 있어요. 맞아요. 어떤 만화 영화 보니까 그 싸이의 그 말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 네네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40억 뷰예요. 40억 번 봤는데. 근데 어떤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 만화 영화 장면 짧은 건데 그 장면이 80억 뷰더라고요. 왜 그게 80억 뷰야? 우리말로 돼 있는데 애들은 오늘 보고 내일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요. 사실 어른이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애들은 원래 그런 거구나. 이쪽 좋아하는 것을 이제 언젠가 바꾸게 되죠. 친구도 넓어지게 되고 엄마를 좋아하던 애도 엄마를 조금 싫어하기도 하고. 언제까지는 엄마를 그래서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선생님 그 편독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입시하고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항상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지만 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막 얘기하는 게 항상 이제 입시에서 정시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수시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할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편독 이야기 나온 이상, 선생님 그 대학 입시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편독이라도 쭉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독서 지도를 통해서 입시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로 연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입시 얘기는 고등학교 시절에 무엇을 읽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당연히 비문학 작품, 비문학이라는 글들도 읽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책들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한테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 혹은 뭐 전쟁과 문명을 읽어봐라. 혹은 뭐 이기적 유전자를 읽어봐라. 애들이 어려워서 못 읽어요. 못 읽죠. 뭐 부분과 전체를 읽어봐. 아유, 어른도 못 읽어요. 어려워서. 어른도 못 읽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근데 학교 다니던 시절에 소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읽었다면 몇 학년 때 읽었을까요? 옛날에 이제 사춘기가 들어서면 텔레비전이 드물었던 시절에는 중학교 때 읽었어요. 알고 있냐? 폼으로. 뭐, 이렇게 폼으로 읽는 건데, 문학 작품이든 뭐든 간에 손에 놓지 말고 책을 읽는 게 중요한데, 고등학교에 오면,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세상을 알 나이가 되면, 저절로 비문학 작품들, 어려운 책들을 두루두루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책의 주제가 뭐 자연과학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역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인문사학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것들도 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책을 뭐 편독일까 뭐 이게 문제야 이런 걱정은 아직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놔두는 게 맞다는 거죠. 잘 좋아하는 거 해 그냥 좋아하는 거 충분히 읽게 해주시는 게 좋다. 저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선생님 쓰신 책 중에 제가 이것도 갖고 있거든요. 입시에서 읽게 초등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앞으로 이제 수시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잘할 땐 또 많이 바뀌겠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주 오래전에 저도 이런 얘기들을 입시 얘기하면은 꼭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활동을 잘 발전을 시켜서 나중에 자기만의 어떤 히스토리를 만들어라 라는 게 있던데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엄마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길로 갈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이거를 좋아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어떤 나중에 어떤 입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초등학교 때 독서 이력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까, 엄마들이.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책을 읽은 다음에는 독후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 교과서 용어로 보면 간추려 읽기예요. 읽은 거 간추리기.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읽은 거 간추리기 활동을 하도록 하니까 근데 뭐 독서 토론을 한 다음에 간추리기, 자기 혼자서 읽고 간추리기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림으로 간추리기, 그 생각그물 있잖아요. 생각그물. 마인드맵. 생각그물로 간추리기 뭐 해가지고 뭐 간추리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책을 읽었든지 간에 나중에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럼 고등학생이 되면 좀 더
두껍고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메모해가고 요약하고 간추려서 읽고 그거 이제 놓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뭐 독후감 썼다 그런 활동인 거죠. 근데 독후감을 글로 써도 좋고 글을 쓰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어떤 부분들을 요즘에는 뭐 워낙 그 스마트폰으로 관련된 거 찍어가지고 다시 파일을 오래 붙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글 쓰면 되잖아요. 아주 쉬워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독서록을 만들어 두면 학생이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가지고 얻었던 그런 지식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가 이제 그 살아가는데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잘 길러서 수확을 해서 창고에다 넣어두는 시기다.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전공을 향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건 거꾸로예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고 그 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전공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때 전공 관련이 없었던 건 어떡하지? 근데 전공과 관련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융합이 되는 거고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책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전공이라는 것을 향해서만 가면 2등 잘해야 2등이 돼요. 근데 지금 잘해야 2등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 다른 나라가 아니거든요. 2등은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이라는 건 없다. 뭐든지 꾸준히 열심히 그리고 기록에 남기고 하다 보면 이제 수시에 입시에서는 당연히 얘가 이런 책도 읽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해서 선발이 될 거고 당신은 앞으로 초등학교 애들은 선원 수능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를 읽고 지금 논술고사 보는 거예요. 논술고사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겠죠. 글을 읽고 자기 의견을 쓰고 아니면 현재 수능 방식은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 밑에 이제 선택형 문제가 있잖아요. 그 텍스트를 빨리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도움이 되죠. 어쨌든 시험은 글로 본다. 시험은 글자와 읽고 쓰기예요. 대부분의 시험은 그죠? 그러다가 이제 면접 기회가 얻어 걸리면 말하기가 들어오겠지만, 듣고 말하기가 들어오지만 대부분 일단 근데 읽고 쓰기가 돼야 되니까 일단 읽어라. 좋은 글을 많이 읽어라. 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국문학 전집 이거 애들이 잘 안 볼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문학 전집 잘 안 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책 제가 읽어보니까 서울대 권장도서 100권 읽는다고 서울대 가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서울대 100권 읽으면 서울대 가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인데 서울대 권장도서 100권이라는 건 서울대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한테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미 이 권장도서 100권이 요즘에 선정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네. 오래됐고 이 해설서도 있어요. 권장도서 100권에 대한 해설서를 서울대학교에서 출판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책이라는 건 어떤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엔 자기가 좋아하는 새로운 책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요 100권만 읽었다. 근데 이 100권 안에 구성을 보면 이거를 왜 읽어야 되지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아니 뭐 부모님이 봐도 서울대 권장도서 100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이 책이 왜 들어있을까 하고 납득이 안 되는 의문이 드는 이런 책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생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한 거예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는 없다. 서울대학교가 작년까지는 이제 자기소개서에다가 네가 읽은 책 3권을 쓰고 네가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뭐 600자로 써봐라 뭐 이렇게 썼고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글자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2권 쓰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권장도서 100권에 있는 책뿐만 아니라 남들이 읽지 않은 책을 읽고 내가 감동받았다는 책이 9,000권 정도가 나온다. 9,000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인데, 유명한 근데 책이죠. 네. 명지 글러의 책. 근데 네. 서울대가 뭐라고 평을 해놨냐면 학생들이 왜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할까? 이미 중학교 때부터 세계의 절반이 왜 굶주리는지를 배우거든요, 교과에서. 교과에서. 네. 뭐 사회도 나오고 지리에도 나오고 국어에도 나오고 어디 여기 다 나와요. 감명 이것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감명 깊게 읽었다고 그러지? 이제 그런 평을 달아놨는데, 그런 것처럼 뭐 미움받을 용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들을 왜 읽었지? 왜 이걸 보고 감명을 받았는지 내세울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이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서, 목표가 그거예요. 학생이 본인의 세계를 구축해서 찾아 읽은 책. 가기 전에 서울대 100권이라는 것이 사다리가 되냐? 안 됐다는 거죠. 이 안에 100권을 다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안에 있는 것들도 좋은 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읽으면 되냐? 야, 이게 아니고 네가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좋은 고전을 골라 읽었다면 100권 안에 들어가는 책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네가 너의 독서 세계, 너만의 세계를 만들고 너만의 세계에서 성장한 결과를 보고 싶어. 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책의 질이라든지 어떤 수준보다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얼마나 깊게 들어가는 독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워낙에 이 공부머리, 예, 공부머리가 무슨 뭐 요즘 세대의 어떤 키워드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공부머리라는 말 자체가. 근데 그 공부머리가 어떤 것보다도 이제 책을 잘 읽어내는 그런 독서 습관에서 온다라는 말이 되게 요즘에 어떤 교육 트렌드를 가장 많이 대변하는 말처럼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선생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쓰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머리를 그 책 읽기를 통해서 키울 수가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로 한마디 하면 공부는 독서를 통해서 하는데 공부하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다면 공부란 무엇인가? 공감합니다, 진짜. 아. 네. 그 한마디로 다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진짜 실제로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선생님. 그 책을 읽을 시간이 공부 시간 때문에 없어요. 이런 현상들. 지금 문수연 님도 이제 고등학생들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미리 읽혀야 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평소에 선생님도 이제 내신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 교과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엄마들께서 아이들의 어떤 공부를 어떻게 이게 분량을 잡아줘야 되는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수학 공부죠. 수학 문제 또 풀고 네. 다음날도 수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단어 외우고 또 영어 단어 외우고 뭐 그렇게 하는데 시간 안배가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시간 안배. 늘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도 안 빼놓고 책을 읽는다. 우선순위 1번, 하루에 1시간은 책을 읽는다. 뭐 이렇게. 그리고 수학 문제는 돌아다니면서 풀기가 어렵지만 그 책을 읽는 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늘 손에다가 책과 연필을 들고 다녀라.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그 줄도 치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뭐 어디 한 발짝만 움직여도 스마트폰을 들고 가잖아요. 필요한 장면은 찍어라.
찍어놓으면 되거든요. 찍어서. 그러니까 이 장면 필요한 부분이야, 찍어도. 그런 정도로 해서 늘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책.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건 책 읽기도 중요하지만, 뭐, 내가 수학 공부해야 돼요, 과학 공부해야 돼요, 뭐, 그러면 영어 공부해야 돼요. 그럴 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책. 집중해서 읽어야 되면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교에서 수행 과제를 내주거든요. 수행 과제를 할 때는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료를 찾을 때도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지 말고 도서관 가서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게 논거로 대면서 해라. 그런데 내가 지금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갈등을 주제로 뭔가 학습 활동을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해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개방적인 주제를 많이 내주는 이유가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학습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진로와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갈등에 대해서 해와라 그러면 어떤 애는 뭐 막장 드라마 갈등을 해가지고 옵니다. 자료가 아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사랑했는데 엄마가 반대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애 낳고 살았어. 근데 뭐 7년 만에 왔더니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됐다고 뭐 돈도 주고 그러면서 뭐 아주 다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하이파이브에서 갈등이 끝났어. 자료가 진짜 필요 없고 책 안 읽어도 돼요. 그죠? 고등학생 이런 거 하면 대학 못 가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초등학교 3, 4학년이 그랬다면 되바라진 얘기고 고등학생은 이런 얘기하면 대학을 못 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애는 독도가 어떻게 갈등인 건지, 독도 문제가 영토의 문제에서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해서 이것이 과거 조선시대는 어땠는지 하고 자료를 찾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발표를 쭉 합니다. 그러려면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는지 도서관도 가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중요한 글들에는 밑에 참고문헌이 들어가잖아요. 참고문헌이 인터넷 사이트는 적게 들어갑니다. 얼마 안 들어가요. 중요한 건 글이에요. 어떤 책을 찾았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써있다를 논고로 쓸 거냐, 그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 내용은 옳지 않다 이렇게 쓸 거냐. 결국 책을 찾아야지만 자기가 발표할 거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논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평소에 읽은 책에서 기억나는 것들, 그 다음에 다시 도서관 가서 새로 찾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학습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회 시간에도 할 수 있고 과학 시간에도 할 수 있고 뭐 국어나 다른 영어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읽어가게 되는 거죠. 고등학생이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에 대한 어떤 태도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내가 뭔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그동안 얼마나 다양한 책을 읽음으로써 쌓아왔는지와 창의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능력을 키워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중학교 이전, 그때까지는 조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분야 속에서 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 지식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수능이 서논술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쓰기, 바른 쓰기 하고 말하기에 대한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뭐 입시의 뭐 공정성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근데 서논술형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제 쓰기를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또 그 강박이 엄마들한테 오면 그게 가정에서 굉장히 조금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쓰기 활동 어느 정도까지를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과도하게 너무 이제 학습적으로 밀고 나가는 방식의 어떤 그런 쓰기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교과서는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학습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 학습 활동이라는 게 수학에서는 뭐 문제 푸는 게 중요할지 몰라도 다른 과목들은 다 뭔가 말로 하고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습 활동을 글로 쓰다 보면 저절로 글쓰기가 돼요. 그럴 때 그 옛날 같으면 전과, 자습서죠. 자습서에 보면은 그 학습 활동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네, 그걸 네. 쓰지는 마라. 네 생각을 그냥 써라. 제가 예를 드는 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봐서 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쓰면 돼. 근데 왜 그거를 자습서에는 뭐라고 있지? 하고 먼저 보냐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왜 그다음에 그럴까요? 왜 정답을 먼저 보는 걸까요? 그게 아이들 문제인가요, 선생님? 저는 그래도 교육 분위기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어떤. 첫째 문제는 그 자존감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답이라는 것에 대한 그 편견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얘기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면 된다. 틀리면 고치면 되지. 당연히 다양한 답이 있는 건 도전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왜 맞냐? 이거 아니야.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 그때 가서 싸워서 이기든 수정하든 하면 될 거 아니냐. 한대 공부가 이기든 수정하든 하면 되는 거지. 예. 자습서부터 보지 말고 아예 자습서 없어도 돼. 자습서 필요 없어. 근데 나중에 학교는 집필 평가가 있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집은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집부터 공부하지 말고 이런 개방적인 생각들을 쓸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의미가 생긴다고 필요할 때 자료를 찾다 보면 책도 읽어야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단계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에 답하는 습관을 가져라. 찾지 말고 기대지 말고. 기대지 말고.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뭐 남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힌트를 주세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생각에도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라는 게 항상 이제 집어넣는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제 꺼내는 교육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근데 이게 이제 입시 전문가시잖아요, 선생님께서. 근데 이제 입시 자체에 대한 이제 문제로 이제 얘기가 또 번지면 너무 이제 많아지겠지만, 요런 흐름을 만약에 학교에서 만들어주지 못한다. 아니, 만약이 아니죠.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이거를 이렇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선생님 생각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교육학을 하는 학자들은 지식 교육이 중요하냐 아니면 뭐 구성주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 이제 문학으로 얘기하면 순수 참여 논쟁 같은 거죠. 순수 문학이 중요하냐, 뭐 참여 문학이 중요하냐. 그런데 독자 입장에서 보면 둘 다지 무슨 뭐 순수 참여가 뭐 완전 양극단에 있냐, 낭만주의와 고전주의는 극단에 있냐. 뭐 독자들한테 볼 때는 뭐 고전주의도 연애 얘기 나오고 낭만주의도 연애 얘기 나오고 자유롭지 무슨 뭐 고전주의라고 무슨 뭐 연애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에서는 워낙 꺼내는 걸 선택형 보기를 주고 그 중에서 고르는 것만 하니까 꺼내는 교육이 안 되고 정답 고르는 교육만 하니까 꺼내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꺼낼 것도 꺼낼 게 있어야 꺼내죠. 꺼낼 게 있어야 꺼내지 않냐. 그러니까 지식도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많은 지식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거나 글로 쓸 기회를 안 주니까 이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고 글로 쓸 기회를 준 다음에 아까 정답 없는 글 이런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 꺼내는 거죠. 자기 방식 꺼내서 구성해서 꺼낸다. 근데 꺼내는 연습을 훈련을 시켜야지 꺼낼 거 아니에요. 훈련을 안 시키면 아이가 보기 안 주면 답을 못 써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 내볼까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일까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도 공부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일까요? OX 문제. 그죠? 다시 서준이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는 노는 학생은 좋은 학생일까요? 나쁜 학생일까요? OX. 네, 이런 식인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상을 말해봐.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땐 놀아야죠. 안 놀면 나중에 애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공부 못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어느 만큼 놀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대학에 와서 120%쓸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120%다 쓰면 대학에 오면 쓸 게 없어요. 무너지죠. 그래서 공부할 땐 공부하고 나 이렇게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이 네네. 야, 너가 생각하는 좋은 학생은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자기가 이런 말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꺼내는 교육인 거죠. 그래서 지식을 집어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꺼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IB 교육 과정에 관심이 많으시죠. 아직까지 네네. 이제 IB 대학교는 그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조금씩 생길 건데 거기서는 이제 되게 그 선택형 시험은 아주 적고 대부분 이제 그 지식을 구성해가지고 뭔가 문제 해결하는 글을 쓰는 아니면 탐구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서 이제 IB 교육 과정하는 그 이혜정 박사님이 그 꺼내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집어넣는 교육, 꺼내는 교육 이런 말이 이제 유행하게 된 건데 그런데 그 IB 교육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준을 했는데 좀 못했다와 쉬운 수준으로 했는데 잘했다가 있어요. 그러면 쉬운 수준을 했는데 잘했다가 성적이 높을까요? 어려운 수준인데 조금 못했다가 성적이 높을까요? 쉬운 수준인데 잘하는 것이 성적이 높아요. 네. 어려운 수준을 괜히 건드리는 건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꺼내는 교육을 권장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에서 모르는 것 도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꺼내는 거야. 이렇게 이걸 권장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교육도 그런 과정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 활동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꺼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죠. 그러니까 학당 인원을 20명 아래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네가 네 생각을 말해봐. 근데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 잘 안 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예. 비난받을까봐. 맞아요. 우리의 국민성이고 그 문제는 뭐 방법이 없어요. 한계인 것 같아요. 그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이상한 말 하는 네, 애를 네. 이렇게 주고 맥락이 있지만 독특한 의견을 내는 애한테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좋은 생각이야 하고 지켜주고 아 그 질문 참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방향으로 교육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교육이 네, 바뀌어가고 있지만 예, 네네. 바뀌어가고 있지만 뭐 아직 완벽하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네, 뭐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은 꺼내는 교육으로 바꿔가고 있고 입시도 꺼내는 교육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는데 입시는 선택형 수능으로 보기를 다 원한다. 왠지 앞뒤가 안 맞는다. 국민이 그걸 원하세요. 네, 정시가 공정하다고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가치에 항상 이렇게 매몰되고 있는 현실이라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꺼내는 교육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해보면서요. 선생님께서도 또 계신 곳에서 역할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긴 시간 저희 채널에서 좋은 말씀들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부모님들께 뭐 한마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할까요, 선생님?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엄마가 게을러질 필요가 있다. 아이가 못한다고 엄마가 해버리면 대학은 엄마가 가게 됩니다. 아이는 대학을 안 가고. 네, 맞습니다. 아이가 좀 바쁘더라도 잘할 때까지. 이제 기기 시작한 애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면 다리가 휜다고 그러잖아요. 두고 봐야죠. 네. 마찬가지로 학생이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토드 로드라는 너무 좋아요. 두 가지로 유명하죠. 평균의 종말이라는 평균이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책으로 썼다는 게 1번 유명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 어린 시절에 난독증에다가 중이력 결핍증 ADHD였다. 맞아요. 그런데 하버드 교수가 됐다.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토드 로드. 어떻게 하면 아이가 나중에 크게 성장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당장에 그 앞에 있는 달콤한 사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게을러질 필요가 있다. 좀 두고 보셔라. 너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엄마들께서 좀 게을러져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듭니다. 손주한테도 그럽니다. 뭐 2학년 때를 대비해서 구분단을 가르쳐 볼까 그래서 그건 내년에 가르쳐도 되니까 올해는 시키지 말고 그냥 책이나 읽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천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예. 선생님께서 또 직접 실천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다음에 또 더 궁금한 점 있으면은 따로 또 연락드려서 모시는 걸로. 그렇게 꼭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선생님.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